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도시공사 사장이 여전히 공석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8개월째인데요. 여기에 경영본부장의 자리도 6개월째 공석입니다.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낙점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공석이 길어지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곡지구, 대장신도시 등 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박정산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호 전 사장이 돌연 사직서를 내면서 부천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현재까지 8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당시 이제 사직서 제출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는데 김 전 사장이 사직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2월 이제 김동호 사장이 2022년 3월 3일까지가 임기였어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업무를 마감하고 후임에게 이제 넘겨준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인 이유들을 확인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3월 3일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네. 않았는데 돌연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어떤 그런 공고가 없이 사직서를 네. 제출해서 우리도 좀 당혹스럽거든요. 의회 자체에서도. 그래서 네. 좀 비공식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뭐 이렇게 의회는 아니죠. 집행부와 그러니까 도시공사와의 약간의 갈등, 그리고 네. 또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장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내는 데는 국장직을 가졌던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도시공사의 사장을 맡기까지는 매우 되게 그 중차대한 결정을 하고 우리 시에 들어왔을 텐데 네. 그만큼 그분에 대한 전문성을 또 인정해주고 네.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어주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부분이 집행부와의 마찰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한 1년여간이 그렇죠. 공석인 예. 상태니까 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곽 의원님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해보십니까? 예, 김동호 사장께서는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그 도시공사로 전환을 해서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던 예. 거고요. 결국은 그 전에는 이제 부천 시설 관리물들만 이렇게 네네.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뭔가 개발 사업을 하고 부천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마인드를 갖춘 도시공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예.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예, 예. 원래 그 돌연 이제 12월 30일자로 이제 그만두시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당황했었죠. 왜 평소에 그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뒷말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 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그 권한들이 예. 항상 부천시와 의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등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역곡 대장이나 대장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국토부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사장의 원하는 대로 즉시 추진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예. 이런 모든 게 전부 부천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도 부천시의 생각이 다르면 또 도시공사 사장과의 다른 문제들 예. 이런 걸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로 봤을 때 예. 사장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공사는 쉽지 않지 않았겠냐 싶어서 사직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인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김동호 전 사장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이제 건설 정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국토부에 몸을 담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력만으로는 정말 사장직에 적합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 외부의 평가는 좀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 있을 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현재까지 부천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는 부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의 실적이나 뭐 공간을 따지자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개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사실 역곡 공공주택지구나 대장동 신도시도
우리 시가 출자를 1,000억 원을 해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지 개발 사업을 기반공사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실적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실적을 이야기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석이 8개월째예요. 현재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부천도시공사가 지금 3본부 7부서 27팀 1센터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약 400여 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이 이제 상임사로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설공단과 관련된 업무는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이 돼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또 이 이제 도시개발본부장도 LH 근무를 했고 도시개발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는 LH와 협상을 해가면서 현재까지 두 분의 공석이 있지만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데서는 예.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석 상황이 반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사장 임명을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명이 왜 안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12월 31일 날 이제 그만두고 나서 2월과 3월에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2월에는 아마 그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제 공모가 이제 중단이 됐고 예. 또 3월에는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임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어차피 이제 공사사장을 선임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지만 다시 기존의 장덕천 시장이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를 못하고 새로운 조영 시장이 예. 시장이 되면서 또 시장의 뜻과 부합하는 또 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 절차를 받고 있고 내가 알기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는 이제 부천시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시에서 2명 추천, 그다음에 예. 도시공사에서 2명을 추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공모 절차를 밟고 10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월 초. 네. 예. 그래서 공석이 된 사장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장 자리뿐만 아니라 또 한 자리 공석이 경영본부장직입니다. 역시 6개월째 공석인데요. 이 두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간 없어도 비워져도 되는 자리인지 이게 부천시가 좀 왜 서두르지 않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워둬서 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비워두면은 당연히 안 되는 자리고 경영본부장은 2월 달 중순까지가 이제 임기였어요. 예. 그래서 3, 4, 5, 6, 7, 8 이제 6개월째 공석인 거고 뭐 사장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8개월째 공석입니다. 예. 그래서 사장과 경영본부장 자리를 지금 도시개발본부장이 두 개 다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2월 중에 이미 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예. 2월 중에도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서 약간의 문매를 좀 맞았고요. 예. 부천시 시장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영본부장도 공고를 내었으나 예. 그 공고에 대한 어쨌든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으니 전 시장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때 본인이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런 거를 계획하지 않고 어쨌든 6월에 새로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서 그러니까 7월에 다시 되면 이제 완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게 합리적이지 않은 수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여 시에 있는 모든 걸 올스톱할 일은 없어요. 예.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의 공고를 밟고 결국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성이 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도시공사의 사장과 경영본부장 자리는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호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에 앞서서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하고 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도 사장이랑 그런 호흡을 맞춰가고 예. 이때까지 어떤 사장들도 뭐 시장들의 어떤 권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맞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앞으로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박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되면 공고안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8월 중에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한 9월에 공고 내면 10월 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미 1년간은 공석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경영본부장도 그리고 또 사장 자리도.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10월 달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예. 온전하다 그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10월이 갈지 12월이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공고안과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내서 하면은 좀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경영본부장도 이제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그렇죠. 찾지 못했죠. 그래서 혹시 이게 특정인을 위한 뭐 시간 벌어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공직자 내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명태를 내고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예. 바로 도시공사의 경영본부장 자리를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 자체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체육진흥과장이 그 도시공사로 갔던 그 전례가 있기 전례가,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면 이제 체육진흥과 과장을 하면 도시공사 가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이제 서로의 일각에서의 좀 볼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경영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어쨌든 공고를 분명히 내서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인사가 되면은 아, 또 이 자리도 이렇겠구나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고 예. 의혹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2월 달에는 아까 사장 자리도 그렇고 본부장 자리도 그렇고 사장을 좀 채우고 경영본부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월 달에는 공고 낸 것들이 잘 안 됐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고 괜히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예. 엄한 사람만 억울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과정을 지켜보고 누군가가 적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고가 예.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자리보다 경영본부장 자리에 더 많은 관심이 좀 쏠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영본부장은 되게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천도시공사의 전체적인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이 인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예. 각 해당되는 부서가 전부 부천시 집행부 해당 부서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천 집행부와의 역할, 직원들과의 역할, 대의회의 관계 이런 게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능력과 또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그냥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조직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 자리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공석으로 가장 우려되는 게 부천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동호 사장 재임 당시에 이제 부천시로부터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받는 등 의욕적으로 이제 사업 의지를 당시에 좀 네. 보였었는데요.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관련 공단에서 예. 부천시 도시공사로 한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시가 주도적인 사업을
도시공사가 예. 직접적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음. 그래서 그 자리에도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내지 않고 예. 국토부 출신의 김동호 사장을 모셔온 것도 예, 예. 분명히 개발 사업이나 직접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1년간의 공석이 지금 그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개발 사업이 크게는 5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큰 사업으로는 출자금 1,000억으로 가져갔던 역곡의 300억, 그리고 대장의 700억, 그래서 1,000억을 가져갔고 출자금을 조성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동호 사장이 가장 유력했던 역할은 국토부와의 관계, LH와의 협상입니다. LH와의 협상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 들어오는 이득이 예. 추후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공석이라는 자리가 저희는 매우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나 R&D 종합센터나 지금 그렇죠. 추진하고 있었던 5개의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좀 더 어떤 협상의 여지, 정부로부터의 어떤 협상의 여지, 예. 그리고 시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축적이나 그리고 어떤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던 대로의 관성은 갈 수 있지만 새로운 계획을 가는 데는 분명히 차질이 되고요. 그리고 대장동이나 역곡은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석인 자리에 사장 자리가 공석인 거에는 매우 유감이고 예. 저는 뭐 그냥 일상적인 업무야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는 부천시 도시공사의 출범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문성이 있는 사장을 모셔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수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제약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일은 항상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고 그동안 협상을 했고 진행 과정을 관리 감독하던 사장이 이제 부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되면 다시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를 다시 들춰서 봐야 되고 문제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LH에 주도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와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돈의 문제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1,000억을 자본금 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공사채로 2,00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총 3,000억 가지고 두 군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예.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토지 기반 공사는 사실 법적으로 그 이익금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특정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파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는 우리 그 역곡이나 대장동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예. 주택지구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35% 정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시도 책임을 안아야 된다고 하면 잘못되면 우리가 출자했던 금액의 일부가 임대아파트에 거기에 이제 자본금으로 몰려 있다 보면 예. 시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방향을 안 갈 수 있는 대단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장직과 이 경영본부장직 어떤 인물이 좀 와야 한다,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인재를 데려와도 예. 지금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권, 예산권을 독립을 시키고 잘못됐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을 하면 되지. 매 건을 관리 감독하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이 더디고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떤 인물이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하기가 쉽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발 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그 전문성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을 일을 능력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시가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재가 장기화되는 부천도시공사 사장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